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이다로 인사드리는 당금의 화사한 봄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만한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패널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캐녀 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따뜻한 우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불도저 다람입니다. 네, 날이 요새 많이 더워졌죠. 벌써 진짜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점점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6월은 또 여름의 초입이자 대학생들한테는 또 종강의 달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패널 중에 원래 제가 종강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3명이 휴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종강보다 요새 다들 뭐하고 지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요새 백수 휴학생의 삶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2편을 봤고요. 원더랜드랑 인사이드 아웃 2를 봤고 또 어제는 그 원스텝 어웨이라는 이경준 작가 사진전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좀 여유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 그 사진전 엄청 좋지 않아요? 저도 갔었는데. 맞아요. 되게 볼거리도 엄청 많고 재밌더라고요. 다람은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최근에 영어학원을 등록해서 평일마다 매일 나가고 있어요. 오전부터 수업이 있어서 어쩐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은 요즘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항상 학교는 오후 수업으로 잡았었거든요. 한 달 등록해서 6월 말에 끝나는데 남은 기간도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영어 학원이에요? 회화 아니면은 막? 저 토플 영어학원 끊었어요. 저도 토플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저번에 갓생에 대해서 논의하시더니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그럼요. 학원 바로 등록했잖아요. 동기부여가 바로 됐나 봐. 우주는 어떻게 보냈나요? 네, 저만 지금 휴학생이 아닌데 저는 이제 어제 시험이 끝났어요. 레포트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랑 상담을 다 하고 초안을 썼기 때문에 거의 종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강이 진짜 빨리 했네요. 이번에 좀 이상하게 시험이 다 몰아 있어갖고 저도 이렇게 종강 빨리 한 거 처음이거든요. 벌써 종강이라니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다 휴학생이다 보니까 다람은 또 갓생 살기를 시작했고 또 우유는 휴학생의 생활을 만끽하고 우주도 또 종강을 해서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패널들의 근황 나눠봤으니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이다 이슈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조금만 기다려. 알쏭달쏭 궁금한 사회 이슈.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청량한 사이다 한 모금. 사회 이슈 다 이슈 사이다. 네, 오늘 저희는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등 영업장에서 특정 연령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문제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우주님,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영업장의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일명 노키즈존은 2010년대 초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법원이 2011년 식당, 카페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 사건에 사업주의 전적인 책임을 지라고 판결한 뒤 잇따라 비슷한 판결이 나온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을 우려한 영업주들이 아예 어린이의 가게 출입을 금지해버린 것이죠. 처음 노키즈존이 생겨났을 때는 도입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특정 연령층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느덧 노키즈존은 익숙하게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았는데요. 노키즈존이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노키즈존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를 들어 특정 고객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장이 늘었습니다. 그 예로 일정 연령 이상의 노년층 출입을 금지하는 노시니어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에서 특정 연령층의 출입을 아예 막는 행위는 과연 괜찮은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노키즈존은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셨을 텐데요. 요새 기사들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노 땡땡존이 만연해 있더라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영업장의 특정 연령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당금이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패널분들이 오늘 방송 주제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패널분들은 노키즈존과 같이 노땡땡존인 가게에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노키즈존 카페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거기가 노키즈존인지 모르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노키즈존이었더라고요. 색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는 카페였는데 다양한 식물들로 마치 작은 식물원처럼 플랜테리어를 해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카페만의 편안하고 힐링되는 분위기가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카페 측에서는 이제 내부에 선인장과 같은 식물들도 있고 화분도 많으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노키즈존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우주는요?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카페를 별로 안 다녀가지고 식당도 맨날 가는 데만 가가지고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이 노땡땡존을 기사로만 봤지 뭔가 실물로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전설 속의 느낌처럼. 우유는요? 저는 평소에 이제 카페에서 시간 보내는 거를 좋아해서 카페를 자주 가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카페가 좀 노키즈존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부러 노키즈존인 곳을 가는 건 아닌데 가고 보니까 노키즈존인 곳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대형 카페 같은 경우에는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예스 키즈존이고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노키즈존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곳도 있어서 완전히 노키즈존은 아닌 그런 애매한 노키즈존에 간 적도 있었어요. 약간 층마다 돼 있는 거 신기한데요? 그러게요. 저도 노키즈존 기사를 읽고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제가 갔던 데들도 제가 뭐 키즈를 데리고 다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눈치채지 못해서 그랬을 수 있는데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이 대본을 보면서 약간 제가 갔던 카페들을 좀 다시 둘러봤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노키즈존이었던 카페들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선 노땡땡존이 생기게 된 원인, 배경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가게 운영하는 업주들 입장에서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노땡땡존이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들이 이제 가게에서 조금이라도 다치면은 그 책임을 전부 가게한테 돌리거나 저희 애기 있으니까 서비스로 뭐 좀 더 주세요 뭐 이런 부탁하는 그런 진상 부모들 때문에 업주들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좀 사전에 차단을 해놓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노키즈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게에 시끄럽게 우는 아기들이 있는 게 싫거나 그런 본인 가게의 그런 추구미가 좀 어른들만 있는 좀 조용하고 성숙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하는 업주들이 좀 노키즈존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카페의 추구미? 네네. 근데 추구미 인정. 그러니까 약간 사장님들의 추구미가 있어요. 가게마다. 약간 감성 카페. 맞아요. 아까 이제 설명에 적어주신 것처럼 이런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유가 말해준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게 원인일 것 같은데 잘하면 근데 또 탓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잘 아이들을 관리했었더라면 안 생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람은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노키즈존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처음 생기게 된 것 같고 이러한 경험에 대한 많은 공감이 노키즈존의 확산을 낳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앞서 말씀한 추구미처럼 비단 안전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고객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주의 경영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리해보자면 이제 사장님이 추구미가 좀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를 원하는 식당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전부 업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앞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만큼 사장님이 이제 아이들이 사실 다치는 경우도 많고 막 뜨거운 거에 데이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아예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키즈존이라든지 노땡땡존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노키즈존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럼 노시니어존 어떻게 생각해요? 다람이는? 제가 노시니어존도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노시니어존이 생긴 배경이 카페에서의 과도한 컵 요구나 아니면 이제 성희롱적 발언 등으로 시행하게 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틀 전에 그런 기사 떴더라고요. 노 아줌마존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시니어든 키즈든 간에 다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진상 같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사장님의 추구미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근데 진상도 문제인데 나는 근데 추구미 때문에 노 땡땡존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존중이 안 되고요. 진상들이 잘못이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이런 노 어쩌고 존 이렇게 기사를 떼면은 막 왜 노인들 안 받지? 왜 아이들 안 받지? 하고 이제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약간 그럴만한데 싶은 이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사장님이 이제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냥 아예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한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다들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노 땡땡존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문제? 사실 저는 문제 모르겠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그냥 멀쩡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무슨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데 가면 되잖아. 그리고 이런 노 땡땡존 하는 데는 그냥 안 가면 돼요. 난 이렇게 유난 떠는 데가 싫어요. 아니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사장님들도 근데 뭐 그 사장님이 이상한 사장님이라서 노 땡땡존이 된 영업장이라면 그 사장님이 알아서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카페 시그니처 메뉴가 너무 맛있어요. 꼭 가고 싶어. 저는 태도 점수가 있어요. 싸가지 없으면 안 가요. 근데 저는 우주님이랑 다르게 노땡땡존이 살짝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노땡땡존이 낳는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세대 혹은 성별을 일반화하고 사회로부터 외면되고 거부당하는 경험을 주는 일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노키즈존이 앞으로 노장애인, 노시니어 등 다른 취약계층으로 확산되지 말란 법이 없다며 이건 사회가 거부하고 싶은 대상은 배제해도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은연중에 심어주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요즘 노키즈존에 이어 노시니어존, 노아줌마존 등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교수가 말했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는 조금 죄송하지만은 근데 봐봐 그 노키즈존, 노아줌마존 이런 생기는 원인에서 다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쪽이 먼저 잘못을 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안 그런 키즈나 또 아줌마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른 데를 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시그니처 메뉴가 너무 맛있었던 거죠. 뭐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쭈꾸쭈꾸미. 쭈꾸쭈꾸미는 뭐 노아줌마존이에요? 쭈꾸쭈꾸미는 예스 아줌마존. 다행이네요. 쭈꾸쭈꾸미요. 네. 이제 우주는 문제가 없다. 그냥 안 가면 된다. 다람은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연령층의 일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전체를 이제 약간 차별한다든지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네. 교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해줬고요. 네. 우유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다람이 의견에 약간 공감을 하는 게 왜냐면은 솔직히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디 뭐 밥 먹으러 갔는데 노시니어존이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너무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저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아까 다람이가 말했듯이 그런 문제 행동들이 뭐 모든 어린 애들이 다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애들 중에서도 조용히 앉아있는 애기들도 있는데 그렇게 입장조차 막는 게 조금 별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노 키즈존이나 노 시니어존 둘 다 약간 좀 사회적으로 좀 약자 위치에 있는 그런 연령층들이잖아요. 노 대학생존, 노 아저씨존 이런 거는 없는데 노키즈존은 엄청 많은 것만 봐도 사회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탓을 돌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용어가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노 진상존. 괜찮은데요? 네, 진상존. 근데 나중에 어른 돼서 그런 거 보면은 기분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노 MG존 보면 기분 안 좋아요? 노 MZ존이요? 아니 몰라요. 일단 너무 이유가 궁금할 것 같아요. 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나 빼고 뭐 재밌는 거 하려고? 기분이 안 나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우유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노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는 게 너무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것 같아서 아예 노 키즈존을 예스 어덜트 존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같은 거잖아요. 말만 조금 다르게. 영어를 네. 쓰지 마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우유도 결국 다람이랑 비슷한 의견인 거죠. 이제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이 애초에 의도가 뭔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자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결과를 약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내가 그 대상이 되면 사실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사장님이 배가 부르셨네라는 생각을 또 그래, 하긴 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사실 손님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요새 같이 물가도 높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돈 어떻게 벌어요? 쭈꾸미를 보세요. 다 받으시잖아요. 진짜 맛집은 사실 안 가려요. 그럼요. 네, 예스 맞아요. 에브리원입니다. 쭈꾸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Yes, everyone이요. 아 너무 웃기네요. 저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요새 알바하는 빵집이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거기도 노키즈존인가요? 아니요 저희 뚜레쥬르인데 장사 뚜레쥬르에서 노키즈하면 큰일 나요. 저희 노키즈 하면 큰일 나요. 아, 그쵸. 저희 노 시니어도 안 되고 노 키즈도 안 돼요. 둘 다 키즈랑- 많이 오셔가지고 키즈랑 시니어 중요하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중요한데 지금 사장님이 배가 부르셨다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노 땡땡존의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배경을 사실 알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왜냐면 아까 우주가 말했던 것처럼 막 진상짓을 하니까 이제 그 일부 때문에 전체가 아예 금지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점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 연령층에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저는 업주들의 노땡땡존 운영 방식을 제재할 방도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운영 방식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이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땡땡존 운영에 업주의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되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전문가들은 노키즈존이 단순히 어린이 인권 차별을 넘어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경은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님은 노키즈존에서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은 부모도 함께 거부를 당하는 경험인 만큼 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등이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산만할 수 있지만 교육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건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이와 같은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노땡땡존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들이 너무 이거 하나 갖다가 이만큼 부풀리는 문제가 많아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키즈 카페 가면 되잖아. 무슨 거부당한 애들은 지가 거부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누구 있다 어디 이거죠. 있어요. 그런 카페 같은데 솔직히 데려갈 부모들이면은 들어봐요. 부모들이면은 애 정서 관리 엄청 하기 때문에 애가 거부 당한지도 모르게 다른 카페로 아니에요. 옮겨갈 거예요. 우전 티죠. 네. 저 같은 F 아이들은 이런 거에 상처받는다고요. 그러니까 F 아이들이 모르게끔 부모들이 다 관리를 한다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쵸.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그리고 사실 노키즈존이라는 게 몇 살까지 키즈인지 뭐 이런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 않고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노키즈존은 또 배가 부른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네, 우유는요? 저도 이제 특정 연령층이 출입을 했을 때 엄청나게 뭐 위험한 곳이 아닌 이상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게 좀 차별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프탑 가게인데 올라가는 계단이 좀 위험하거나 난간이 좀 위험할 때는 완전상의 이유로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출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제한을 하는 거는 조금 별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사장님 가게인데 사장님 마음인 거잖아요. 본인 가게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거를 감수를 하고 그렇죠. 출근비를 노땡땡존을 지키겠다. 하겠다는 거니까 그냥 노땡땡존 하시려면은 하세요. 그래. 저는 그냥 안 가겠습니다. 약간 그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생각으로 돌아왔네요. 정당화 뭐 우리가 시키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사장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망하겠다는데. 그쵸.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네, 그러면 우유는 이제 다람이랑 반대로 사장님 마음이니까 정당화 될 수 있다. 내가 안 가면 그만이니까 괜찮다. 이런 입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주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우유의 의견을 그대로 갖고 오고 싶네요. 너무 말을 잘해줬어요. 아니 사장이 그렇게 하겠다잖아요. 저 뭐 막을 수는 어떡하라고 없어요. 우리 보고. 뭐 하려면 하세요. 약간 그래요. 그건 좋은 생각이었어요. 아주. 근데 노키즈존이나 또 뭐요?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노아줌마존들처럼 이런 용어가 세대 간 혹은 성별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고 다람 느껴지지 씨 않나요? 아주머니들이랑 사이 안 좋으세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니지만 좀 시니어랑 안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소외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느끼고 있어요?
내가 얘 너무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나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시니어존을 봐도 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미안한데. 진짜요? 난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고 지금도 뭐 대학생 출입금지 그래 알겠다. 다른 데 간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를 꼭 가고 싶으셨는데 여기는 노시니어 존입니다 하고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테이크아웃 해보면 안 돼요? 안 된대요. 못 가는 거지 뭐 더 좋은 데 데려가면 되지. 근데 이미 그곳을 가기 위해 한 강릉까지 갔어요. 차로 그러니까, 2시간을 걸려서. 그러니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데를 잘 서칭해 놓을 텐데 더 좋은 데를 가서 베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경험이 이제 그런 그만 우겨요. 다람이가 무슨 네. 얘기하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경험이 이제 네. 상처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저도 다람이랑 같은 의견이라 약간 조금 힘을 실어보자면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수가 적지만 점점 이게 늘어나서 성인들만 어울리는 구역이나 공간 그리고 이제 노인들은 이제 거기서 배제당하고 노인들만 따로 이제 어울리는 공간 이렇게 점점 세대 간에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완전 배제돼서 각각의 이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된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씩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조금 소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약간 요런 걸 짚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맞나요?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다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약간 문제가 있다. 였고 우유랑 우주는 같은 의견으로 사장님 마음이니까 정당화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출입을 아예 제한하는 노땡땡존을 대체해서 특정 연령층의 문제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없지 않아요? 고소를 했는데도 지금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약간 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라도.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예시에는 포스트잇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걸로 진상들이 듣지 않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또 교수의 말을 어떻게 인용을 좀 해왔나요? 이거는 교수님의 의견 아니고 제 의견인데요. 다람 교수의 의견. 네, 처음부터 이제 노땡땡조처럼 특정 연령의 출입을 제재하기보다는 이런 행동으로 타인 혹은 업장에 피해가 발생할 시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요 정도의 경고문을 미리 부착해두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도. 들어 누워 봐. 경찰 불러야죠. 네, 그럼 경찰 막 그럼 맨날 경찰 불러야 돼? 그치만 항상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너 알바하는 그 집에 타코집에 막 타코가 왜 이래? 막 네 얼굴에 막 이게 지금 음식이야 이렇게 던졌어. 어떡할 것 같으세요? 그럼 이제 당장 이제 밖으로 나가세요. 아웃 이렇게 하는 거죠. 진상 아웃제. 네. 너무 착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거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그런 가게들을 많이 봤거든요. 뭐 우리 가게는 키즈 프렌들리이지만 부모님들이 이러이러한 거는 지켜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써놓는 가게들이 있어서 이런 방법이 뭐 그나마 제일 낫지 않나 싶은데 사실 뭐 사장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손님들의 그런 행동을 제지를 하겠어요. 애초에 그런 힘이 없으니까 노땡땡존을 하는 건데 애초에 없애려면은 법을 좀 바꿔야 된다. 약간 이 생각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보고 나서 뭔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제지를 하려면 결국 뭔가 영업방해죄를 좀 빡시게 해놓던가 아까 했던 것처럼 막 아이가 사고 나거나 해도 업주의 뭔가 온전한 100% 책임보다는 사실 부모가 관리 안 한 잘못도 조금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진짜 가게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막 다치고 하는 경우는 태반은 부모님이 그냥 앉아서 막 자기들은 수다 떨고 애한테 폰 쥐어놓고 그냥 냅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막 사실 그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 법적인 거에서 업장에서 전부 다 배상하기보다는 부모 쪽에도 조금 이제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진짜 법이 조금 바뀌어야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정 연령층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특정 연령층이 아닌 노유튜버존, 노스터디존 등 특정 행동을 문제 삼아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도 요새 좀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차별이에요? 저는 이건 솔직히 제재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노키즈랑 노시니어는 안 돼요? 제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이런 행동 측면에서의 제재는 이해가 가는 게 이러한 행동들이 업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해가 가고 연령으로 제한을 두는 노땡땡존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건 특정 연령을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로 일반화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린이라고 모두 시끄럽고 모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애기 풀어놓고 딴짓하고 안 잡는 부모존 이건 괜찮아요? 그렇죠. 노 진상 이렇게. 부모존. 그쵸. 응. 그건 그렇게 괜찮죠. 워딩을 바꾸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럼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납득. 그렇죠. 사실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은 일부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아예 그 집단 전체의 출입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특정 행동이 자꾸 문제가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금지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람의 의견이 공감이 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 좋은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 다니는 독서실도 중학생 밑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고등학생부터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들부터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인만. 성인만. 냄새랑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너무 펴가지고 어머. 열받아 죽겠네. 그건 문제가 담배 있네요. 많이 펴요? 진짜. 아무튼 저는 이거 완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행동으로 제한하는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특정 연령층의 출입을 제한을 하는 것보다 특정 행동을 문제 삼아서 출입을 금지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 특정 연령층을 금지하는 이유도 그 연령층의 문제 행동을 금지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좀 같은 말이라도 좀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좀 조금이라도 좀 덜 좀 차별적인 단어를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종특.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연령대 특 이렇게 일반화하는 게 문제다 이건 거잖아. 그렇죠. 일반화하는 게 문제라는 거. 종특.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키즈 종특.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닌 키즈들이 좀 슬플 그렇지. 수 있다. 네, 그렇지. 억울할 수 있다. 그럼요. 네, 맞아. 나 같아도 억울해.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네요. 오케이. 종특 안 된다. 네, 오케이. 안 된다. 우주 약간 설득을 당한 건가요? 그래서 난 그 교수님들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아요. 교수님들은 너무 과했어. 아니야. 저는 그 학교 학생들이 아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그럼 이제 특정 연령층이 아니라 특정 문제 행동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만 출입을 금지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괜찮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노키즈존 도입 이후에 노시니어존, 노중년존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래 친구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당금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오늘 방송을 듣고 주제에 대해 본인만의 의견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사이다는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일생의 사이클을 따라 살아갑니다. 갓난아기 시절을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고 성장이 멈추며 몸은 늙어가고 중년과 노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가끔 사람들은 본인도 어린 시절이 있었음을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키즈존이 도입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키즈존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으며 노시니어존과 같이 다른 연령층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도 생겨났습니다.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외면하기보다는 내가 거쳐온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며 한 번 더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본 DJ의 봄, 패널의 우주, 다람, 우유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